안녕하세요. 좋은 버나드며. 자, 어제 뭐 FOMC 발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결이었는데 지금 뒤에 발표되는 코멘트가 좋았죠. 그래서 금리 인상 원래는 뭐 3번 한다고 했었는데 그거를 거의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따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여파 때문에 지금 뭐 다우산업이랑 나스닥 종합 S&P 500이 FOMC 발표 이후 급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급등을 해서 특히나 나스닥 종합은 1.25%나 올랐다. 이게 볼 수가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6% 올랐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다시 또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코스피랑 코스닥도 미국 지수가 이렇게 금리 인하로 급등을 하니까 코스피나 코스닥도 뭐 코스피가 2.4% 올랐고 코스닥이 1.44%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랐다 볼 수 있고요. 웹을 보셔도 전체적으로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주식들이 거의 다 많이 올랐다. 빅테크 종목들도 다 괜찮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애플이 1.47%, 테슬라가 2.53% 플러스, 엔비디아가 1.9%, 1.09% 플러스, 구글이 1.16%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가 0.9%, 아마존이 1.28%, 메타 페이스북 1.87%, 넷플릭스가 1.12%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해외에 직투하시는 분들은 나스닥 100, QQQ가 1.19% 올랐고요. 해외 레버리지 TQQQ가 3.55%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 스파이가 0.92% 올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SOXX가 1.7%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세배 레버리지 SOXL 속스는 4.78% 올랐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들 거의 뭐 신고가로 다시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들이 신고가로 올라가서 뭐 속슬 3배 레버리지라 좀 내려왔다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올랐고 TQQQ도 다시 내려왔다 다시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3배 레버리지들 눌릴 때 꾸준히 모아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지수들 나스닥 100이나 S&P 500은 뭐 다시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강세장이 맞구나. 아, 우리가 진짜 옛날 뭐 1, 2년 전에는 지독하게 하락장이 지속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진짜 끝없는 이제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장세에서는 꾸준히 여러분들 장기 투자 마인드로 매수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국내 상장한 코덱스 뭐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미국 테크탑 10 다들 괜찮았다. 그래서 꾸준히 모아가시면 될 것 같고 차이나 전기차만 좀 1.9%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면 그래서 마냥 오를 수가 없잖아요. 차이나 전기차도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살짝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V자 반등으로 가파르게 6,000원대에서부터 8,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살짝 조정하고 다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괜찮다. 이 흐름은 지금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S&P 500이나 미국 테크탑 10이나 다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모아 가셨으면은 여러분들 수익이 나셨을 거라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FOMC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번에는 동결이 됐습니다. 금리 동결이 돼서 지금 5.25에서 5.5%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롬 파월 의장의 말이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쭉 보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은 2%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은 걸리겠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 2%는 우리가 달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 이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 그냥 그대로 하겠다.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우리가 우려했던 거는 지금 뭐 CPI 지수나 소비자 물가 지수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와서 이거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겠구나. 아니면은 3번 한다는 거를 2번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아니다. 금리 인하를 그대로 할 것이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하고 금리 인하를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호조와 인플레이션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것 때문에 뭐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게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점도표가 나온다고 FOMC 의원들이 그러니까 미 연준 의원들이 금리 예상을 하는 점도표가 나왔는데 점도표 상에서도 뭐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6으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4.6으로 가장 많이 제시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 4.6으로 내릴 것 같은데 0.25%씩 있잖아요. 0.25%씩 세 번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세 번을 내려서 0.25%씩 내려서 4.6까지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말 기준금리는 3.9로 지난 점도표 3.6보다는 상향 조정했다. 그래서 조금 이 중금리가 금리를 내리긴 하지만 그래도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것보다 서서히 이렇게 금리를 내릴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금리나 이 방향이 꺾이지 않고 그대로 한다고 해서 시장에서는 아주 좋은 작용을 했다. 그래서 뭐 금 현물 가격이 뭐 2220달러로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했고요. 온스당 그다음에 지금 뭐 비트코인도 또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식, 비트코인, 금이 각각 급등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 소식을 하자면 개별주 중에서 다 지금 상황이 좋은데 테슬라만 주가가 지금 가장 안 좋잖아요. 그 이유는 지금 전기차 전기차 분야가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금리 인하를 이제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금리 인하라면은 이제 판매량이 다시 늘어날 거거든요. 전기차가. 왜냐하면 자동차 할부 이런 금리가 더 싸질 거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앞으로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4월 2일 날 차량 인도량이 나오는데 1분기 차량 인도량은 좋지 않게 나올 것 같다. 그래서 급락을 할 것 같아서 그때까지가 이제는 저점일 것 같다. 저는 아마 4월 2일 날 발표하면은 또 떨어질 것 같거든요. 주가가 또 실망 매물에 또 떨어질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 바닥을 혹시 잡는다고 보시면은 그때까지는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도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하거든요. 지금 사다가 그냥 좀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기다려서 기회를 주면 또 테슬라 주식을 사려고 지금 생각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알리랑 테무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지금 알리는 입점 셀러들이 줄을 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2주 만에 1만 개가 몰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저가 공세 테무는 모회사 핀도더가 매출이 2배 껑충 늘어났다. 그리고 순이익은 145%나 늘어났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늘어난 게 지금 잘 팔리고 있어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저가 공세 알리나 테무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 우리나라도 이제 너무 독점을 하다 보니까 경쟁이 없어져서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오히려 알리랑 테무가 우리가 원하는 물가에 있을 수도 있다. 왜냐 우리가 많이 이용하게 되니까. 요즘 보면은 다이소도 많이 이용하고 알리 테무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고물가다. 물가가 조금 우리 생각보다 많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는 소비라고 하죠.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다. 저성장으로 가면서 소비가 많이 줄어서 이런 알리랑 테무가 인기인 거고요. 그런데 또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알테시와 유튜브 이대로 둘 것인가 이런 칼럼이 나오는데 참 웃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자유무역이라고 하면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걸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막으려고 이상한 방법으로 다 막으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참 아직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리, 테무, 쉬인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를 만약에 또 우리나라가 어찌저찌 이렇게 막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진짜 욕을 많이 먹을 것 같거든요. 진짜 우리나라는 이런 알리나 테무나 이런 유튜브 강한 기업들이 들어오면 이 기업들이랑 경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까 배울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을까 이걸 생각합니다. 진짜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갈라파고스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걱정이다. 저는 알리랑 테무가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 와서 히트를 치는 것도 저는 좋은 작용이라고 보거든요. 경쟁을 해야 소비자들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이 경쟁을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리랑 테무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선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쇼핑몰들도 그에 따라서 이제 할인 정책이나 혜택을 이제 소비자한테 더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 얘기 좀 해볼게요. 애플의 회장 팀 쿡이 지금 미국이 아니라 중국에 왔잖아요. 중국에 와서 비아디 회장을 만났습니다. 비아디 회장을 만나고 여러 가지 아이폰 프로나 아이패드, 비전 프로 이런 거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업체가 되기 위해서 비아디 전자가 폭스콘으로부터 EMS 작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작업을 따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어렵게 너무 말했네요. 애플의 부품 공급 업체가
되고 싶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이분들은 모르겠고요. 이분이 팀쿡 애플 애플 사장이잖아요. 애플 CEO. 그 다음에 이게 왕찬프 회장이거든요. 왕찬프 비아디 회장이거든요. 둘이 만났다. 둘이 만나서 뭔 얘기를 했겠습니까? 비아디 전자 애플에 납품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거 했겠죠. 공급하게 부품 업체가 폭스콘으로 부품을 많이 받는데 우리 비아디에서도 부품을 많이 받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애플 회장에. 그래서 애플 회장 여기 뭐 또 여기에 애플 아이폰이겠죠. 아이폰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회장이랑 왕창프 회장이랑 만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비아디 관련해서 이 공장을 아마 소개를 했나 봅니다. 이 자동화 공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애플의 이런 부품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전기차도 만들어낸다. 이런 자동화 공정을 아마 소개해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여기 뭐 이런 기계들 보이시죠? 로봇들 이런 거를 소개해 주면서 이렇게 자동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애플 회장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흡족해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공급업체가 지금 계속 늘리려고 애플은 중국의 공급업체를 늘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웨이 때문에 지금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뭐 애플은 중국 쪽 특히나 비아디에서 이런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이쪽에서 많은 작업을 진행할 것이다. 그래서 비아디 전자가 아이폰이나 이런 여기에다가 많은 기술과 많은 부품을 제공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지금 비아디 회장이랑 애플 CEO가 만난 게 다 그런 이유다. 이렇게 저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국 부품이 안 들어가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 부품이 휴대폰에도 많이 들어간다. 애플에도 들어가고요. 특히나 삼성에서도 많은 중국 부품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중국 부품이 여러 군데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하웨이랑 샤오미랑 오포 이 회사들 전자 핸드폰 회사들이잖아. 이 회사들이 계속 품질 개발을 하면서 애플보다 좋은 폰들을 만들고 있다. 최근 출시된 매직 6는 80W 시에 충전 가능한데 최고 애플이 충전 속도가 30W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성능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OEM도 뭐 라이다를 통해서 더 뭐 이런 카메라 품질이 더 좋아졌다. 그리고 중국 공급망은 최고급이지만 애플은 정치적 압력으로 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팀쿡과 애플 임원들이 지금 계속 와서 중국에 머무르면서 이런 중국의 좋은 부품들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비아디 회장도 만나고 다 그런 게 이런 이유다. 왜냐 이런 뭐 서구 국가들이 지금 중국을 제재한다 하면서 애플이 중국에서 생산을 하는데 중국의 좋은 부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플 CEO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쪽을 조금 중국에서 부품을 좀 조달해줘라. 왜냐 우리는 중국 쪽에서 만들어내니까 아이폰을.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따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샤오미나 하웨이 이런 기술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다. 왜냐 여기도 계속 개발하다 보니까 이런 부품들이 훨씬 좋아지고 있던데 이런 부품들을 애플에선 넣지 못하고 있으니까 진짜 제재 이런 것 때문에 넣지 못하니까 그런 거를 조금 풀어보려고 애플 회장이 지금 온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리에서는 지리의 자회사 이카엑스라고 있거든요. 이 회사가 여러 가지 기능을 선보였다고 합니다. 조종석에 안타라 뭐 이런 제품도 소개했고요. 그 다음에 반고체 라이더 2개, 192개 채널을 갖춘 S패드, 뭐 이런 장거리 라이더와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을 선보였는데 이거를 한번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국은 이미 한국의 자동차 기술을 뛰어넘은 것 같습니다. 왜냐? 여기는 이미 소프트웨어가 이제 뭐 테슬라 뒤를 따라가긴 하지만 서로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리 자동차도 이런 중앙 컴퓨터 플랫폼이랑 칩 모듈, 뭐 소프트웨어, 풀스택 솔루션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랑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리가 이거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지리가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으면서 스마트 조종석 뭐 이런 뭐라고 하죠? 이런 컴퓨팅 플랫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장비들도 다들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마트 자동차 플러스 가전제품 생태계를 갖춘 이 지리 자동차의 이 전자 회사거든요.
전자회사가 지금 보면은 이 스냅드래곤 뭐 3세대 스냅드래곤 퀄컴 스냅드래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과연 우리나라 자동차 전기차에는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반도체가 이렇게 좋은 게 들어가는지 모르겠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는 이제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중국 애들은 지금 중국 회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는 전자 영역이다. 기계가 아니라 전자 영역이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가 진짜 중요하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죠? 아직도 기계 영역에서 머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중국 전기차를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저는 아마도 어려울 거다. 앞으로도 중국 전기차를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다 기술도 계속 개발되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라이다나 이런 레이더, 이런 센서들 다들 개발하면서 자율주행을 더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광 센서나 광전자 계산 스패드 칩 뭐 이런 게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웨이도 이걸 개발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리 자동차도 이거를 개발하고 있다. 안트라 뭐 100 뭐 이런 장비인가 봐요. 이런 장비가 들어간다. 이렇게 컴퓨팅 플랫폼 이거를 만들어내면서 여기도 추구하는 게 뭐냐면은 레벨 4나 뭐 레벨 2에서 레벨 4 자율주행을 추구하지만 결국은 지리 자동차나 비아디나 이제는 자기가 이제 이런 라이더 제품이나 이런 거를 다 뭐라고 해야죠? 자기가 이제 내재화 시키면서 만들겠다. 우리가 그냥 다 만들어서 쓰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기술도 MS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협업을 해서 아주라 오픈 AI가 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이런 것도 탑재하면서 더 좋은 성능 마이크로소프트랑 또 같이 협업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야, 중국이 소프트웨어에서는 한국을 이미 뛰어넘었구나 그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진짜 어떻게 하냐 이런 거 지금 롱레인지 라이더나 아니면 블라인드 스팟 라이더 뭐 이런 게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대체 뭐 하고 있을까 걱정이 된다. 그리고 테크데이에서 이런 거를 선보이면서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게 참 고무적이다. 그래서 한국은 이런 거를 과연 개발을 하고 있을까? 진짜 비아디를 계속 따라해서 GD 자동차도 비아디처럼 이제 수직 통합적으로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퀄컴 반도체나 아니면은 엔비디아 이런 게 들어가는데 과연 우리나라는 진짜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이렇게 해서 과연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비아디 소식을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비아디 그 어디죠? 지금 남미 사업부에서 건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브라질에 대한 투자를 83% 증가한 55억, 그러니까 11억 달러를 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올해 말까지 첫 번째 차량이 출시될 예정이고 초기 역량은 연간 15만 대로 계획되었으며 2단계는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을 위해 인근 5개의 주거용 건물을 짓고 4,23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돌핀, 시굴, 유난 플러스, 그 다음 송 플러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그래서 비아디는 이날 이미 이번 달 1일부터 18일까지 브라질에서 3,140대의 신에너지차 전기차를 판매했으며 시굴은 4일 만에 거의 1,000대를 판매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비아디는 전체 매장의 점유율 3.3%, 시굴 뭐 이런 거 이렇게 저렴한 차량에 대한 수요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멕시코와 브라질은 이곳에 비아디 차량에 대한 궁극적인 수요를 간신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뭐 미국 정치인들은 비아디가 계획한 멕시코의 15만 대 공장이 미국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아니다. 멕시코만 이렇게 팔아도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 쫄지 말라, 쫄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들은 22만 대의 전기차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이해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렇게 수요가 많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보면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수출국이 있는데 상하이 자동차나 뭐 그레이트홀 모터스 그다음 비아디가 주요 수출국이 태국, 러시아, 브라질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태양광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어요. 태국, 러시아, 브라질, 호주, 뭐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영국, 이스라엘, 칠레, 튀르키예, 사우스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이탈리아, 인디아 다들 나라 거의 다 있죠. 이름 있는 거 다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아일랜드, 미국, 뭐 스웨덴, 콜롬비아 다 있다. 이렇게 태양광 장비는 다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전기차 수출국도 나와 있는데 비아디랑 상하이 자동차, 네타 뭐 이렇게 수출하는데 태국, 브라질, 영국이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다. 그래서 태국, 브라질, 영국이 많이 있네요. 영국에 지금 비아디도 수출하고 있고 상하이 자동차 MG 브랜드일걸요. 그리고 그레이트 올 모터스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호주에는 지금 비아디가 1310대나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하이 자동차 뭐 프랑스에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고 다들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아디 보세요. 비아디가 수출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다. 비아디가 수출하는 나라가 많고 상하이 자동차도 이렇게 전기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이렇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출이 잘 되는데 앞으로도 더 잘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게 상하이에 짓고 있는 지금 에너지 저장 센터라고 하는데 이런 게 지금 이 배터리들 있잖아요. 에너지 저장 배터리들 이거를 세계 여러 나라에 비아디가 수출을 할 겁니다. CATL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더 기대가 된다. 여기 매출도 기대가 된다. 태양광이나 풍력 개발한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도 매출이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중국의 소매 판매 보급률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보급률이 이제 48%로 반등했다고 합니다. 왜 이거에 소름 끼치는 게 비아디 회장인 왕찬푸가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이 있잖아요. 침투율이 50%를 3개월 내에 넘을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3월 달에 48%로 반등을 했으니까 이 말이 맞을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17일까지 전기차 소매 판매량은 33만 5천 대로 전월 동기 대비 115% 증가했다. 그래서 또 이제 잘 팔리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115% 증가했고 48% 반등을 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팔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33만 5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지난달 같은 기간보다 115% 증가했다.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또 다시 성장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제 전기차 판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가 장동닷컴이잖아요. 장동닷컴이랑 합작을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잖아요. 협약을 해서. 그래서 지금 장동닷컴 이 스토어에서도 비아디가 판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아디의 이 모델이 5개가 올라와 있고요. 네, 앞으로 트럭이랑 PV 차량도 이제는 판매할 예정이자 그리고 공급망 관리 및 물류센터 분야에서도 장동닷컴 있잖아요. 장동닷컴 전문 지식을 활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윈윈하는 계약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아디의 송 L이라고 이 전기차 있잖아요. 첫 번째 OTA 업데이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 주차, 뭐 캠핑 모드, 휴식 모드 뭐 이런 거가 나와 있다. 그래서 자동 주차 기능도 나와 있고 캠핑 모드, 뭐 휴식 모드, 그다음에 어댑티드 크루즈, 그다음에 뭐 지능형 항법, 그다음에 일부 차종 적용, 뭐 기능 최적화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면서 이런 게 개발이 되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도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계속 갈고 닦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가격도 또 싸지고 있다. 그래서 비아디 지금 자율주행도 되거든요. 비아디가 이제 자율주행 기술도 물론 최상급은 아니지만 계속 이 개발을 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을 하면서 노력하면서 앞으로도 더 싼 가격에 자율주행이 되는 차량이 나오겠죠. 이렇게 자율주행 되고 있죠. 이 센서들이 돌아가면서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가 또 좀 더 기대가 되거든요. 이 자율주행이 더 잘 된다고 하면은 비아디도 이제 계속 차량이 돌면서 이 데이터를 모으면은 테슬라 버금가게 자율주행을 따라갈 수도 있다. 이게 참 기대가 된다. 그런데 비아디는 테슬라보다 가격이 훨씬 싸다. 훨씬 싸게 나오니까 더욱더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비아디가 지금 자율주행이 잘 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이런 소프트웨어 기능도 비아디가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업체들도 하이퍼라는 자동차 업체도 25년까지 엔비디아의 토르 칩을 탑재한 레벨 4 자율주행 차량을 구축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생산한다고 나와 있고요. 시온드에서도 라이다 솔루션은 엔비디아의 드라이브웍스 그 옴니버스 이거를 플랫폼에 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런 거 보면서 엔비디아랑도 이렇게 엔비디아가 워낙 반도체가 독점을 하니까 여기랑 협약을 맺어서 자율주행 기능을
더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과연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우릭 양광 자동차 있잖아요. 여기에서 순수 전기 상용 밴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0kWh의 전력으로 230km 및 300km 모델을 제공을 한다. 그래서 30분 내에 30에서 80% 충전이 되고 뭐 치수는 4985에서 1800, 그 다음에 1975, 휠베이스는 3050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적재 차량이죠. 이런 뭐 이렇게 약간 트럭이라고 하면 뭐하고 이렇게 적재 차량이 나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만 나오니까 우리나라 제가 속초 시장 갔을 때도 전기차가 있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생긴 전기차였는데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게 한국에 조금씩 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자동차는 한국에서 전기차는 만들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상용차나 트럭이나 이 전기 밴이나 아니면 전기 이런 운송 차량 이런 것들 계속 이제는 앞으로 또 전기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중국이 이런 시장은 거의 다 가져갈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승용차까지 만약에 저가로 들어온다고 하면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알리랑 테무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중국 전기차 업체를 또 무서워해야 될 것 같다. 왜냐? 엄청나게 싸게 그리고 품질이 좋게 들어와 버리니까 과연 경쟁을 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래는 점점 어둡다. 중국이 이런 전자, 반도체, 그다음에 전기차가 배터리 이런 거리 이런 고부가치 영역도 계속 개발하면서 따라오니까 우리나라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그래서 점점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강세장이 계속 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계속 꾸준히 주식을 모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